본인의 추인 거절. 무권 대리 행위에서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다. 그 추인을 하게 되면 무권 대리 행위는 소급하여, 대리 행위 당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그걸 배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권 대리 행위 사실 알고서 나 그거 모르는 사실이야. 나 그거 없던 걸로. 난 그거 인정 못해. 그게 추인 거절이에요. 그렇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상대방은 더 이상 본인에게 계약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경우에 135조가 문제가 되죠. 우리 배웠잖아요. 135조.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뭘 할 수 있다? 계약 이행이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5조에서 뭐가 핵심이냐면 계약 이행이 책임이에요. 이게 먼저 정해져. 이 얘기는 무권 대리인에서 본인이 해야 할 것을 네가 해.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해를 표현해서 계약 이행이니까 매매 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은 주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구체적 예를 들게요. 이 얘기는 본인이 해야 할 그것을 누가 무권 대리인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해. 근데 상대방이 단서가 있죠.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만. 이게 135조가 전제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되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무권 대리인이 존재해요. 무권 대리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존재해요. 매매계약.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 본인은 본래 추인을 하거나 아닌 추인을 거절할 수 있어요. 추인 거절. 이 둘 중 어떤 할 것들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어떤 걸 계약 이행의 책임을 누구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컨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해라.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예를 들었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누가 한다? 본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그렇죠. 하지만 본인이 추인 거절하게 되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라면, 제가 강조하죠. 선의 무과실이면 본인이 아니라 무권 대리에서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론적 가능성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도 안 하고 추인도 거절도 안 한 상태에서 뭘 했다? 사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이 무권 대리인이 유일한 아니면 단독 상속이라는 표현이에요. 상속인이 이 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다. 상속했다는 얘기는 본인의 주의사에 행사할 수 있는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속인 주에서. 무권 대리인이 어떤 주에서? 본인의 상속인 주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추인과 추인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권 대리인은 뭘 하겠어요? 추인을 거절하고 싶겠죠. 선택했어요. 추인 거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본인의 상속인 주의이기 때문에 갈 수 있겠죠. 근데 뭐가 걸리냐? 요거예요. 추인을 거절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거고, 따라서 권리 의무 관계가 없잖아요. 즉 본인의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없잖아요.
그게 추인 거잖아요. 확정적 무효, 계약을 무효로 만든 거예요. 확정적. 그 얘기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 안 해요. 따라서 이 둘 사이에 어떤 법률 관계도 없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매도인지에서 상대방에게 소유권 넘겨줄 의무도 없고, 반면에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걸리는 게 이거예요. 상대방은 135조에 따라서 계약 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근데 추인 거절하게 되면 이거하고 이거 모순되잖아요. 모순이 되는 겁니다. 충돌돼요. 이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 판례는 무권 대리인이, 주체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아니면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뭐다? 신의 측에 반한다는 거예요. 이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선의 무과실인 경우만 이 경우잖아요. 만약 악이면요. 악이라면 애시당 충돌의 문제가 발생해요? 이론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의 측 위반 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신의 측 위반은 이게 충돌되는 경우예요. 즉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만. 선의 무과실에서 무권 대리인의 계약 이행 책임, 그러니까 소유권 넘겨달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경우에는 무권 대리인은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있어. 우리가 공부하지는 않지만 그게 논리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할 것은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 내지는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논리적인 출발점은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에서 계약 이행 책임을 무권 대리인에게 물을 수 있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그러면 시험 출제에서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표현을 단서를 안 넣었어요. 당연히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것을 전제로 해서 냈어요. 그리고서 맞는 지분 할 수 없다 이렇게 냈어요. 근데 최근에는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선의 무과실. 따라서 수험생은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는 표현이 있는 경우는 명확하지만, 그렇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상대방이 이런 표현이 나온 경우도 하더라도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 또 이게 본인의 명확한 표현은 본인의 지위가 아니라 본인의 상속인 지위겠죠. 무권 대리인이 상속을 했기 때문에 상속인 지위에서 행사하거든요.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게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시험은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인 지위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이건 상속인 지위에서 행사하는 거구나. 그걸 캐치하셔야 합니다.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또 하나 쟁점은 뭐냐면, 상속을 하게 되면, 자, 이러한 지금 본인에서 추인 거절해서 추인을 하게 되면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지 않는 게 있는데, 시험 보면 혼동이라는 게 있어요. 혼동은 이거예요.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기소할 때는 채권 채무가 소멸해요. 혼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 같은 경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또 한편에 물권과 관련해서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기속될 때는 제한물권이 소멸돼요. 원칙적으로. 그게 혼동의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시험 출제 범위에서 혼동이 문제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임차인이 그 주택을 양수한 경우, 나중에 배웁니다. 그때 혼동하게 되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게 혼동의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혼동의 법리는 채권의 경우는 동일인에게 채권과 채무가 기속된다. 그 얘기는 채권자 채무자면 A, B 달라는데 어떠한 이유로 채권자 채무자가 A 같아지는 경우야. 그 경우에는 채권 채무가 소멸되는 겁니다. 물권의 경우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A, B였는데 어떤 경우로 A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제한물권은 소멸됩니다. 원칙적으로. 그게 혼동법인데, 이 혼동의 법리에 따라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인 지위를 본인의 상속하게 되면 이 본인의 상속인 지위와
무권 대리인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혼동을 소멸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게 쟁점이 됐어요. 자, 채권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된다. 마찬가지로 무권 대리인 지위와 본인의 상속인 지위가 같아지잖아요. 원래는 본인과 무권 대리인 A, B제였잖아요. 그런데 상속에 있어 A, A가 됐잖아요. 그럼 혼동에서 소멸되는 게 아닐까? 그게 쟁점이 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상속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본인의 지위와 무권 대리의 지위는 혼동에 소멸되지 않고 병존해서 여전히 가는 겁니다. 그게 병존설이에요. 그래서 병존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인질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뭐다? 신의증에 반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만약에 혼동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딱 한 번 나왔었어요. 자주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논리적 설명의 전제, 혼동에서 소멸이 아니라 본인의 지위와 무권 대리의 지위는 병존한다. 병존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135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무권 대리인은 본인의 지위 아니면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을 하거나 추인 고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적 설명이 있습니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이 기억하면 이거예요. 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요. 핵심은 그 경우에 무권 대리인이 뭐예요?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본인이 사망을 했고 본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망을 하기 때문에 상속이 무권 대리인이 상속하는 경우죠. 잘 기억하세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권 대리인이 유일한 상속이 아니면 단독 상속이기 때문에 본인을 상속합니다. 그 경우에는 자, 잘 읽어요. 주체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아니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는 얘기는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무권 대리인이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때는 딱 가면죠.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본인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아, 본인이 사망해서 무권 대리인이 상속한 경우구나. 그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만 전제는 상속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본인의 상속의 지위와 무권 대리의 지위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자, 본인과 무권 대리 처음에 A, B였어요. 상속하게 되면 일심동체가 되면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 지위는 여전히 존재하고 상대방이 무과실이어서 무권 대리인이 135조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어떤 결론? 무권 대리인은 본인의 지위 아니면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증에 반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이행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속이라는 사정에 의해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그런 거예요. 정의관념상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 어차피 이거 할 놈이 상속 때문에 그걸 못한다? 그거는 타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게 근데 법에는 없어요. 이걸 못한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일반 원칙에서 제한을 가한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악이어서 135조의 책임을 지지 않는 사안에서는 이런 충돌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더라도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신의 측에 반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135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냐 악이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 또한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 최근에 그렇게 나와요. 하지만 과거에서는 어떻다? 그냥 상대방이. 근데 우리는 혹시나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한 표현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신의 측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본인은 자유롭게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근데 본인이 추인이나 아니면 추인을 거절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사망하거나 본인이 사망을 지금 했다고 하게 되면 본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 경우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인 지에서 무권 대리인이 상속인 지에서 추인 거절 가능한지 이게 핵심이다. 이런 판례 태도를 이해하기위해서는 먼저 출발점이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무권 대리인 본인의 상속할 때는 본인의 상속인의 지위와 무권 대리인 지위 반대로 본인이 무권 대리인 상속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무권 대리인이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 본인의 지위와 무권 상속 지위가 혼동을 소멸하는지 여러분은 이 문제에 따라 혼동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병존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것만 먼저 설명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근데 이 지문들은 본인이 사망한 경우 아니면 무권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병존하기 때문에 신의칙 위반으로 인한 권한 행사가 제한이 문제된다. 설명드립니다. 이게 자주 출제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반면에 본인이 무권 대리인 상속한 경우에요. 즉 무권 대리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럴 때는 충돌의 문제가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본인은 135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따라서 충돌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자유롭게 추인이 거절 가능하고 이거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여기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용어를 잡아야 돼. 이거는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이 거절가 가능하고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본인이 추인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무권들이 사망한 경우라 그 경우에는 신의칙 위반의 문제가 없고 가능하다. 본인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십니다.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 가능하고 신의칙 위반 아니다. 근데 이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다. 무권 대리인이 추인 거절권을 행사한다. 본인의 상속인 지위 아니면 본인의 지위에서 그거는 신의칙에 반한다.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그러면 기출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 기출사례를 구성한 기출지문은 10년 이상의 내용을 제가 잘 정리한 겁니다. 여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무권 대리 파트와 관련해서는 이걸 잘 익히셔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권 대리 을 갑을 대리야. 그러면 항상 여러분은 문제를 풀 때 본인 쓰시고요. 상대방 갑을병 이렇게 나올 텐데 누굴 말하는지 무권 대리인. 이게 무권 대리를 묻고 있는 거 딱 명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을이구나. 본인이 갑이고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병이에요. 그리고 갑소의 X 토지를 병에게 매도. 매매 계약. 체결한 건 매매 계약이구나. 보통은 X 토지를 토지,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인데 매매 계약의 대상은 보통 부동산에 나와요. 하지만 매수인이라는 지, 이건 계약상 지이거든요. 매도인 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럼 매도인, 매수 있고, 그럼 각자의 매도인의 지가 있고 매수인의 지가 있는데 그게 계약상 지예요. 계약상 지도 합의가 있으면 양도가 가능해요. 매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딱 한 번 정도가 나오는데 매수인의 부동산이 아니라 매수인의 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용어의 포인트가 아니라 매도 계약이에요. 이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OX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위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에 갑이 제가 뭐랬죠? 본인이 X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누구한테? 정에게 매매하고 매매 계약을 했고 이 얘기는 채권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물권행위인 등기가 있었어요. 정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갑이
의뢰 대리행위를 갑이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다음에 뭘 했어요? 대리행위를 추인했어요. 추인했더라도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싶어요. 당연한 얘기인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헷갈려요. 제가 이미 설명했죠.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 차원에서. 이거예요. 갑, 병.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 무권 대리행위였잖아요. 그럼 유동적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 등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채권행위 무효고 아직 등기가 없기 때문에 병에게 소유권 넘어갈 일이 없겠죠. 그 상태에서 갑이 정에게 매매 계약을 했고요. 플러스 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을 소유자가 되는 거죠. 처분권한 있잖아요. 항상 등기는 처분권을 생각하십시오. 처분권한은 무슨 뜻이냐? 갑이 소유자냐. 자, 채권행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서에 무효다 그런 얘기 없으면 유효한 거예요. 그럼 채권행위 유효해요. 그 다음에 물권행위, 물권적 합의와 등기인데 항상 등기가 문제예요. 근데 등기는 뭐다? 됐어요. 그럼 쟁점 뭐예요? 이건 처분 권한이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이 넘겼냐? 그럼 결국은 갑이 소유자냐? 그건 문제잖아요. 갑이 소유자잖아요. 소유자인 갑이 넘겼어요. 그럼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정에게 소유권 이전되기 때문에 등기도 효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이 소유자가 돼요. 그게 앞에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정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이후에 뭘 했어요? 본인이 이 무권 행위를 추인했어요. 추인을 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 추인에 의해서 이중매매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중매매, 일매매. 왜냐하면 소급하기 때문에 이 계약이 먼저 체결된 거고 이게 이 매매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외관상. 이게 순서상 이거 1번, 시간상 1번, 2번, 3번 추인이 있는데 추인은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돼요. 그러면 이중매매 형태가 되잖아요. 이중매매 형태가 되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중매매는 추인과 같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전형적인 이중매매 계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갑과 벽의 매매 계약은 최초에 어떻게 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이중매매 사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이중매매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갑이 병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갑과 정 사이 매매 계약이 체결해야 이게 이 전형적인 이중매매인데 정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여전히 무효였잖아요. 그러니까 배신행위가 발생할 여지는 없어요. 그 결과 전형적인 이중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103조 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단지 이 문제죠. 이 사람이 소급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이 유효하게 되면 어떤 거죠? 채권이 발생되죠. 이 사람은 채권행위에 따라 급부이행의 문제가 남는 거죠.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문제. 물론 불가능하죠. 그러한 사실이 이 정의 물권을 취득한 것에 어떠한 영향을 주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배웠죠. 채권과 물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물권이 이겨요. 배타적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정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추인이 있어서 병이 갑에 대해 채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소유자예요. 그런데 무권대리 행위 파트에서 출제자는 이걸 의도한 것 같아요.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한 있죠. 제3자의 권리. 이 사람이 제3자잖아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 소유권은 취득에 영향이 없다. 그걸 염두에 두고 출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3자의 권리를 취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제3자는 이 사람 취득한 채권과
이 사람이 취득하고 있는 권리가 병존할 수 없는 경우예요. 즉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컨대 이 사람도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태가 됐을 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으로 정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 경우예요. 하지만 채권과 물권은 양립 가능하고 이 사람이 우위에 있어요. 따라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하지 않다 하더라도 정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는 겁니다. 자, 어렵죠? 그런데 맛배기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출제자 의도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험생 입장은 취득했고 소급표가 있다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게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그 조항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제3자니까 이 사람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문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건데 이런 설명까지 세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이 자주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자, 무권 대리인이 나오네요. 갑을, 본인을 단독 상속했다. 그러면 딱 추인 거절권을 떼야 돼요. 무권 대리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추인 거절권 행사하는 경우랑 그걸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런 게 특별한 사정이 나면 무권 대리인은 무권 대리인은 본인의 지위, 제가 얘기했죠. 본인의 상속의 지위나 아니면 본인의 지위를 표현 쓴다고.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추인을 거절한 것은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한편 갑의 단독 상속이 그렇죠. 본인이에요. 본인의 단독 상속인 무는 여기서 헷갈린 게 뭐냐면 무권 대리인이 사망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단독 상속인 무예요. 이게 상속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본인의 사망에서 무권 대리인이 상속하는 건데 본인의 당소의 무는 무권 대리인이 아니에요. 이게 혼동의 함정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의 지내서 추인 거절권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그게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무권 대리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람은 무는 본인의 지위 아니면 본인의 상속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볼게요. 본인의 단독 상속의 무는 병에 대하여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은 뭘 할 수 있죠? 추인도 할 수 있고 추인 거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인도 할 수 있고 추인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의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권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좀 어렵게 내면 요걸 내는 거예요. 그 충돌은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135조에 따른 계약 이야기 책임이 있을 때 문제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에서 없잖아요. 무권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은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으면 안경, 악이에요. 상대방이 악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악인 경우는 할 수 없다. 갑이 본인이 무권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면 을이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35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135조의 경우는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한 능력자 대표적인 예가 미성년자입니다. 이게 제한 능력자. 무권 대리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악인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아니다. 선의 무과시를 요한다. 이게 딱딱 떠올리셔야 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무권 대리를 모른 병은 상대방인데 선의예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처리할 수 있다. 그렇죠?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어요. 선의 무과시 경우 언제까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계약을 유효하게 처리하면, 유효하게 처리했다는 얘기는 확정적 무효, 이렇게 쓰셔야 돼요. 확정적 무효다. 무권 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된다. 맞다. 만일 병이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누구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병이 상대방이 계약을 유효하게 처리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대의 부당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어려워요. 이 표현은 잘 암기를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좀 어렵지만 설명을 할게. 아직 우리가 계약 무효나 취소를 전제로 했을 때 부당이익 반환 관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개념도 생소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경우나 비교를 하셔야 돼요. 본인. 우리가 이와 비슷한 내용을 배운 적이 있어요. 대리인. 대리권 수요를 있어서 유권 대리예요. 그래서 대리인과 매매계약이에요.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주었어요. 그 안에는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병이 매매계약에 따른 급부이행, 자신의 매수인지에서 할 게 뭐죠? 매도인에게 돈 주는 거잖아요. 돈을 누구한테 줬어요? 갑한테 줬으면 됐는데 누구한테 줬다? 을에게 돈을 줬어요. 그런데 유권 대리의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돈을 받을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병이 을에게 돈을 준 순간 이거는 갑의 본인에게 돈을 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이 사람한테 준 거랑 마찬가지다. 따라서 더 이상 돈을 줄 이유가 없죠. 본인이 요청하더라도. 돈 줬잖아. 대리인에게. 대리인에게 줬으니까 네가 받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난 돈 다 준 거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사 돈 받은 을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다 하더라도 병이 자신의 의무이행, 즉 매매대금을 지급해 준 그 사실에는 영향이 없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비교할 게. 비교할 게 뭐냐면 각 본인이 있고 똑같이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 그리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을, 대리인이 존재하는데 이거 달리 이거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인 얘기는 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계약 체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을에게 뭐 돈이나 받을 그런 권한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리고 더더욱 매매계약은 무효죠. 자, 매매계약이 무효가 있다는 효력이 없다는 거고 법률관계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갑이 매도인에 의해서 상대방인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목적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 애시당초 없어요. 반면에 상대방은 매수인에 의해서 매도인에게 뭐 매매대금 돈을 줄 의무가 애시당초 없어요. 그런데 가정을 했어요. 병이 이 사람이 무권 대리에도 몰라서 계약금을 줬어요.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돈을 줬어요. 돈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무권 대리라는 걸 나중에 안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돈을 돌려받고 싶죠. 어차피 이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내가 이유도 없이 준 거잖아요. 무슨 생각을 해요? 돌려받는다. 돌려받는데 항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손해를 본 거잖아요. 이유도 없이 돈을 줬잖아요. 손해가 발생한데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방법이 뭐냐면 계약 관계가 있으면 채무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데 계약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채무 불이익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이 유효할 때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발생 안 해요. 또 한편은 불법행위예요. 이 사람한테 자기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속였다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750조에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근데 이것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급부를 이해한 거잖아요. 계약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게 급부. 계약은 제가 급부 이행이라는 문제잖아요. 계약하면 급부 이행. 기억나십니까? 물권은 급부 이행의 문제가 없다. 이 사람은 이게 계약이 유효한 걸 믿고 급부를 이행한 거예요. 계약, 돈을 준 것은 급부 이행이에요. 급부를 이행했어요. 이 사람 매매 계약이 유효한 걸 보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무효예요. 이 사람 유효하다고 생각했는데 무효다. 이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유 없이 줬다는 거예요. 급부를 이행한 거잖아요. 근데 근데 원인이 없기 때문에 반환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항상 손해가 발생할 때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요건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걸 뭐 생각하면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법률상 원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요구는 법률상 원인이 없이 누군가 이득을 얻고 누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법률상 원인 없이를 어떻게 기억한다? 계약이 무효, 취소예요. 기억하십시오. 아, 대표적인 게 계약 무효, 취소다. 그러한 경우에 누가 이득을 써요? 계약금의 이득을 이 사람이 이득자잖아요. 손해를 누가 받았어요? 이 사람이잖아요. 법률상 원인 없이 손해받고 이득 본 거잖아요. 그 얘기는 손해를 본 사람이 을에게 그 이득 본 거 돌려줘.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근데 쟁점은 뭐냐면 병이 을에게 돈을 줬어요. 그럼 이득자는 이 사람이 돼요. 근데 누구한테 청구하고 있어요? 갑한테. 그럼 갑이 이득 본 게 있습니까? 이게 쟁점이에요. 왜 이게 쟁점이 되냐? 이것 때문이에요. 유권 대리에 있어서는 을에게 계약 체결 권한 속에는 돈을 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을이 돈을 받으면 그 순간 갑이 돈을 받은 거 돼요. 설사 갑이 을로부터 돈을 전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데 이 경우는요. 다르죠. 애시당초 계약 체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본인을 대신해서 돈 받을 권한이 없어요. 그 얘기는 을이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돈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은 사실상 이 사람이 뭐 전달하거나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런 사실관계가 없으면 본인이 이득을 취한 것은 없어요. 따라서 병은 이득을 받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 거지. 갑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계약이 법률상 원인 없이 누군가 이득을 얻고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면 이득자가 누구고 손해자가 누군 건지 먼저 확정을 시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법률상 원인. 자, 부당이득에는 급부 부당이득과 침해 부당이득이 있는데 또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급부 부당이득은 이런 경우예요. 계약이 무효 취소인 경우예요. 계약이 유효한 것을 보고 준 거예요. 그 경우에는 손해를 본 사람은 이득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본인은 이득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갑이 아니라 을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급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는 두 가지 유형을 기억하십시오. 급부 부당이득, 그 다음에 침해 부당이득. 급부 부당이득은 어느 경우냐? 계약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예요. 계약이 무효 취소돼야 그러면 급부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구나 그렇게 떠오르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본지 그걸 살피시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손해를 봤다. 그러면 손해를 본 사람은 이득을 받은 사람 상대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계약금을 받은 돈 돌려줘.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침해 부당이득은 그런 거예요.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제가 지방에다가 주택을 하나 샀어요.
근데 관리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안 살고 있는데 누군가 거기서 살고 있어요. 무단으로. 살려면 저의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한테 소유권에게서 그 집 돌려달라는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주택을 공짜로 썼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나는 소유권 행사의 가능성, 그죠? 누군가의 임대를 주고 월세를 받을 가능성을 침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 상대로서 차임,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침해 부당이에요. 그러니까 급부 부당이득은 계약이 무효 취소, 침해 부당이득은 무단으로 내 주택을 누군가 살았다. 그럴 때 차임, 월세 상당의 돈을 달라는 얘기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면 그 정도만 기억을, 그 패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지문이었습니다. 자, 병이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한 것. 항상 병이라 쓰면 상대방이, 갑이 본인이 그 철회의 이유를 다투기 위해서는 을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다는 것에 누가 증명해야 한다? 본인이 합니다. 왜냐면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10번. 상대방의 계약 철회 전에 본인이 사망하고 을이 무권 대리인이 단독 상속이 된 경우. 제가 그랬죠. 이게 나오면 딱 떨어져. 아, 본인이 사망했네? 그리고 무권 대리인이 유일한 상속이다. 그걸 캐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 을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병에게 무권 대리인이 선의 무과실인 상대방에게 추인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말한다. 이게 정확한 지문이에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의 경우에만 무권 대리 상대로서 135조에 따른 계약 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 아,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한다. 여기는 뭐가 빠졌죠? 본인의 지위 내지는 본인의 상속의 지위에서. 이 용어 자체를 빠졌던 것도 캐치하셔야 돼요. 이렇게 완벽하게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응용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했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은 데는 뭐다? 추인을 한 것으로 본다? 아니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더라도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하는 게 원칙이지만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떠올리시죠. 본인은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비로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은 본인의 무권 대리인의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추인의 효력을 누가 주장할 수 있는지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할 수 있다는 생소한 지문입니다. 근데 왜 이게 또 헷갈리냐면 표현 대리의 경우에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상대방만 할 수 있다. 그걸 배웠었어요. 시험에 나왔고요. 본인은 못한대요. 그러면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본인만 할 수 있으면 상대방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방도 주장할 수 있다. 표현 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표현 대리가 주장함으로써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철회권이 있어요. 없던 걸로. 그 선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선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추인이 있었으면 이 사람 추인이 행사하는 게 아니라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걸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좀 측면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대방은 이게 중요해요. 뭘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을 때는 이런 실익이 있는 거예요. 논의 실익이. 이게 정말 잘 나오죠.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자,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있어요. 충돌되는 거잖아요. 추인은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철회는 계약을 확정적 무효시키는 거예요. 다시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회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얘기는 계약을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에 더 우위를 두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차피 상대방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걸 유효로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추인이 있을 때까지만 하는 거지 만약 추인이 있으면 확정적 유효 상태에서는 철회할 수가 없어요. 철회는 유동적 무효 상태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추인이 있는데 상대방이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무권 대리인한테 할 때는 어떤 제한이 있죠?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 안 때 비로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상대방이 몰랐다면 철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지가.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지 못하고 있는 병은 철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했을 때는 그러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을 때 비로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그 규정과 복합적인 겁니다. 그래서 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반복을 하셔야 합니다. 갑의 추인은 본인의 추인은 그 무권 대리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제가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은 알고서 해야 한다. 그래야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 알고서 해야 합니다. 추인은. 의사표시는. 갑이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갑은 본인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반대죠. 알았을 때야 비로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몰랐을 때는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반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보점을 가지고 계속 비슷하게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잘 계속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